앞에서도 여러 가지, 다음에도 여러 가지 강의가 있겠지만은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이 든다라는 것, 노화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그런 점에서 역점을 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용어는 잘 아실 겁니다. Healthy Aging, Active Aging, Productive Aging, Successful Aging. 이것은 기존 학계 또 WHO 이런 데서 지금 노화에 대해서 이렇게 부르는 명칭이죠. 근데 노화를 연구하는 제 입장에서는 저런 표현들이 조금 좋지가 그러니까 꼭 만족스럽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결과적인 용어고 경제적인 용어고 이렇게 해서 인간의 어떤 그 가치라는 것, 나이 듦의 가치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제가 2002년도에 제가 책을 내면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Health Aging, 여기는 for Functional Longevity, 기능적 장수 이런 표현을 써서 장수라는 개념 보고 Health Aging을 연결하고 시켜보자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꼭 만족스럽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나이 든 사람들이 좀 당당한 모습, 그것을 부각해서 그런 말에서 confident aging이라는 말을 제가 만들어냈고 우리말로는 당당한 노화. 그래서 2005년도에 시작해서 이것도 또 금년도에 또 해서 내년도에 책이 하나 나옵니다. 그러다가 저 confident aging 이런 그 키워드를 던졌는데 일반 사회에 별로 이렇게 반응이 크지 않아서 그러면 이걸 컨셉을 좀 바꾸자. 그래서 이제 웰에이징이라는 용어를 제가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지금 편하게 쓰는 용어였지만 웰빙, 웰다잉이 있었지만 웰에이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이지 웰이라는 그 조지 가란트가 책을 썼기 때문에 그 컨셉들을 써서 웰에이징 이런 들이 상당히 반응이 크게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금년도에 또 생각을 조금 바꿨습니다. 자, 나이 든다는 것을 조금 더 그 가치를 부여하자, 의미를 부여하자. 나이 든다는 것은 거룩한 일이다. 이런 표현을 제가 던졌는데 여러 가지 찬반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는가 하는 것을 잠깐 좀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ealth Aging for Functional Longevity는 뉴욕 아카데미 사이언스에서 제가 책을 냈었고, 이 Confident Aging은 이것은 이제 옥스퍼드 유니버시티 프레스에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학계인들 입장에서 용어를 만들면 그대로 책을 생각을 해서 확실하게 근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Well Aging이라는 책을 제가 만들어서 퍼블리시 했었고 또 2, 3년 전에는 Old Aging, 나이 든다는 것이 거룩한 것이다. 당신의 백세, 전원과 독립 이런 컨셉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던졌습니다. 자, 노화의 본질이 뭐냐? 무슨 수백 개의 학설이 있습니다. 수백 개의 학설. 2000년도 초반만 해도 한 400여 가지, 지금은 이것이 얼마나 더 많은지 아무도 세보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노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것을 포괄할 수 있는 노화 학설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노화를 바라볼 때 어디다 역점을 두느냐. 자, 나이가 들어지면 반응성이 떨어지는 것. 리스폰스가 떨어지는 것. 여기 이제 저는 역점을 둬서 리스폰스 떨어지는 것이 노화의 본질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느냐. 제가 노화의학을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아주 간단한 실험을 했습니다. 젊은 세포가 늙은 세포를 가지고 예를 들면 죽여보는 것이다. 어떤 것이 더 잘 죽느냐. 왜냐. 늙는다는 것은 죽음이라는 걸로 가는 길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늙으면 잘 죽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런 실험을 디자인해 봤습니다. 세포를 가지고 죽여보는 것이죠. 자율성을 점점 강하게 소유해가지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젊은 세포는 다 죽어가야 되는데 늙은 세포는 안 죽어버리더라고요. 이걸 제가 발표를 하고 나니까 이제 학계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했습니다. 저것은 그럴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모든 사람이 지적하는 게 저는 세포다. 개체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바로 와가지고 개체를 가지고 실험, 젊은 쪽과 늙은 쪽을 가지고 실험. 젊은 쪽과 늙은 쪽에다 복강에다가 이렇게 독약을 주사 넣는 것이죠. 이 DNA를 파괴하는 그런 물질을 주사했을 때 어떤 놈이 더 잘 죽느냐. 당연히 늙은 쪽가 잘 죽을 것을 기대해요. 늙은 쪽의 조직이 순상이 더 잘 될 것을 기대해요. 근데 결과도 반대입니다. 까만 점이 있는 것이 세포가 죽은 것입니다. 젊은 쥐의 간세포는 쫙 죽어가는데 늙은 쥐는 안 죽어버리더라고요. 이 결과를 내니까 이 학교에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학자들이 논란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 학자들이 저한테 야 이거 네이처에다 내라. 그래서 네이처에 바로 퍼블리시했어요. 이 그래프 2개 가지고 네이처 퍼블리시해요. 그것은 뭐냐, 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전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늙어지면 반응성이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이 젊은지보다 늙은지가 더 안 죽냐 이것부터 저희들이 고민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논문을 많이 썼습니다. 그걸 밝히기 위해서. 그래서 적어도 저 주제와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7, 80편 논문이 나갔어요. 그래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젊은 쪽, 늙은 쪽 차이점이 뭐냐? 젊은지는 좋은 신호, 증식을 유도하는 신호 딱 주면은 행내로 쏙 들어가서 증식을 잘합니다. 세포를 죽여버리는 신호 딱 들어가면 또 잘 들어가니까 또 세포가 잘 죽습니다. 근데 늙은 세포는 이 신호가 차단돼서 안 들어가더라고요. 증식도 못하고 세포도 3년도 안 생기고 이런 현상을 저희들이 보면서 이 현상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노화라는 것이 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 현상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화세포라는 것은 노화라는 것은 증식을 포기하고 그 대신에 죽지 않았다 생존을 추구했다. 즉 노화의 의미라는 것은 죽자는 변화가 아니고 살아남자는 변화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과감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늙는다라는 것은 생명을 지키려는 거룩한 노력이다. 이렇게 노화를 정하고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논문은 제가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으면 한번 꼭 읽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바로 엊그저께 억세트가 된 것입니다. 제가 했던 그런 과정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가지고 리뷰 아티클을 썼는데 이 What matters in aging is signaling for responsibility라는 것은 뭐냐 노화에서 문제되는 것은 이런 반응성을 결정하는 시그널이다. 그래서 저걸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스토리를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장수라는 것이죠. 장수. 자, 장수라는 것. 의미와 가치는 뭘까? 사람다운 삶을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것인가? 특히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장수하는 사람들의 삶의 가치, 삶의 의미가 오래 사는 만큼 그만큼 비례적으로 전복될 수가 있는가? 이게 질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제가 관심 있었던 것은 사람이 마지막에 늙어서 이르는 최종 순간까지 이 삶의 의미를 지킬 수가 있을까?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백색 연구를 시작합니다. 제가 백색 연구 시작할 때 제일 처음에 던진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삶의 최종 순간, 마지막 순간까지 생명을 지키려고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 필수 조건은 무엇일까? 그런 의학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펑셔널 론지비티라는 컨셉트에서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이 뭘까? 두 번째는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삶의 질은 그것이 유지될 수가 있을까? 인간의 디그니티 또는 컨피던스 이것을 마지막까지 가질 수, 유지할 수가 있을까? 그 다음에 수명 연장은 가능한가? 이게 제 질문이었고 그래서 제가 이 서울대학에 제가 이 노화 고령사회에서 만들어가지고 제일 먼저 이 95년도부터 사실은 우리나라 노화 중증환자 연구를 시작하다가 제가 이제 2000년도에 99년 언저리 백색연구가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외국이 자료를 쭉 정리를 하고 찾아가서 배우고 그래가지고 2001년도부터 전국조사를 시작합니다. 전국조사를 다 시작하다가 첫해 저희들이 120명 정도의 백세인을 만났는데 정리를 해서 보니까 딱 백세인 120명 중에서 남자가 6명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대한민국 여자만 장수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도를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남성 장수, 여성 장수로 나눠가지고 또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바로 우리나라 230개의 지방자치단체를 가지고 장수들을 가지고 1등부터 230등까지 다 등위를 했습니다. 1등부터 20등까지 장수지요, 210등부터 230등은 단면지역, 우리나라 단면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5년, 2003년 전에 저도 단면지역 찾아가서 어떻게 다른가 조사를 했었고, 그 다음에 2004년 되면 우리나라 최고령자가 누굴까?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소록도에 가가지고 우연하게 나 혼자를 만나게 됐는데, 이 나환자들이 일반인들보다 수명이 3살에서 4살 정도 더 많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소록도의 장수 이유가 뭘까 저희도 찾아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정리해가지고 국제적으로 장수 공동체 순창 선언을 2008년도에 하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 서울조사 한번 해보자. 그래서 서울시에서 서초구, 강남구, 그 다음에 강동구, 노원구 두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저는 백색 조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서울 지역 조사하고 나서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 이 농촌지에서 백색들과 전혀 다른 패턴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참 저희들이 좀 마음 아픈 것들에 말해서 서울 지역 백색 조사는 저희들이 보고서만 내고 일체 보도자료를 내질 안 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2011년에 서울대학을 정년하고 떠나가지고 제가 다시 2018년에 전남대학에 석좌교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남대학에 교수를 통해서 자, 구례곡성 순창 단양을 우리나라 장수지역으로 제가 2001년도에 지정을 했습니다. 광주에서 바로 가까운 지역이니까 이 지역의 백성들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보자. 그래서 20년 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저희들이 또 조사하게 되고 있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희들의 이 연구 결과들이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깜짝 놀랐어요. 타임지가 저희들을 특집을 해줬습니다. 일본과 대한민국의 장수의 특징, 아시아 장수의 비밀, 아주 저희들이 소개가 되기 시작했고, 이러면서 이제 저희들 연구들이 많은 매스컴도 타게 되고 국제적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지난 20년 동안 우리 한국의 백성들이 어떻게 변했는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만난 백세 어르신들하고 2018년에서 2020년에 만난 백성들 20년의 차이가 있는데 제일 큰 차이가 뭐냐? 20년 전에 만난 백세 어르신들은 1980년대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대한민국 때 태어났어요. 최근에 만난 백세 어르신들은 다 일제 191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많은 성장 과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일 첫째 다른 것이 문자 해동력이 큰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생활 습관이. 아까 원장한 교수가 섹션에서 많이 여러 가지 질병 패턴이 달라지고 있다면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깜짝 놀란 것이 뭐냐? 생활 습관이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흡연율이 100세 어르신들 지금 현재 흡연하는 비율, 음주율 이런 걸 봤을 때 이것이 15%, 13%인데 지금 3% 정도 확 줄어들었습니다. 굉장히 생활성이 개선된 거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아주 놀라는 것 중에 이동성입니다. 저희들이 이동성 태어날 때 방 안에만 계시느냐, 울타리 집 안에만 계시느냐, 마을 회관까지 나가시냐, 마을 밖으로 나가시냐 이걸 가지고 평가하는데 이게 크게 증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남녀 장수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일 처음에 이때 120명에서 6명밖에 안 돼가지고 놀랐었는데 그때 백성 남녀 비율이 1대 한 12 정도 됐는데 20년 동안에 남성 백성도 증가해서 이제 1대 5 정도로 크게 개선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의 편의성이 또 달라지면 제일 중요한 사실은 뭐냐? 누구하고 사느냐? 저희 제일 놀란 것 중에서 독거노인 100세 어르신 중에서 혼자 사는 100세 어르신이 20년 전에는 그때도 10%였어요. 근데 지금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그 15에서 30%로 늘어나요. 그 다음에 이 양로원에 계신 분들이 옛날에는 20년 전에는 그 시골에는 없었는데 100세인 중에 지금은 양로원에 계신 분이 20%. 가족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90%였는데 지금 가족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50%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차이가 있고, 누가 모시느냐? 큰아들 큰며느리가 다 모셨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습니다. 큰아들 큰며느리가 모시는 비율이 30%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문제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답하느냐? 20년 전에 30%가 만족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50%가 만족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월이 흐르면서 변화가 있구나.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의 백성 20년 변화라는 책을 냈고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20년 동안에 한국의 백성이 더 건강해졌을까? 더 행복해졌을까? 답은 뭐냐? Yes. 더 좋아지셨다. 자, 이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 장수 사회에 발전적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저희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